안동에는 안동댐과 인마댐의 두 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은 이 댐을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류 지역민에게는 보물단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민에게도 안동댐과 인마댐이 보물단지로 새롭게 변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동호를 어떻게 하면 보물단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안동호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지, 또 수변 공간에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는 어떤 곳이 있는지, 또 안동호의 생태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안동호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호가 우리의 남긴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이주민에게는 아픈 상처입니다. 1976년 10월 28일에 안동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의 이주민이 발생했는데, 이 이주민들은 고향 잃은 슬픔을 아직도 간직한 채 정말 쓸쓸히 외로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호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들은, 특히 안동호로 인해서 이주한 이주민들은 크나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안동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댐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생겨서 가을철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고 습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기관지염이 발생하고, 댐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댐 상류 지역에는 오히려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애물단지로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동호 주변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가다하게 설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개발 또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안동호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단지로서 역할을 하죠. 낙동강 1300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동호의 혜택을 다분히 누리고 있죠. 이 안동댐은 다목적 댐으로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전력을 공급하는 등 다목적 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류 지역민들은 안동호의 모든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하류 지역민들이 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 문제를 안동호가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동호가 없을 때는 가뭄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었고, 또 홍수가 심각하게 벌어져서 하류 지역민들이 홍수가 날 때는 어떤 한 지역이 초토화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동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되었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보물단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어 있는 안동호를 이제는 안동 지역의 경제 활력의 활력소로 써먹어야 됩니다. 공유 수면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안동의 물을 만들어서, 즉 수돗물을 만들어서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에게 직접 공급함으로 인해서 안동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안동호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개발에 많은 장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과 보존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해서도 절대로 안 되지만은 또 철저하게 거기에 따르는 생태 환경을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보존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 지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서로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활력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댐 주변의 수변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평의 남이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댐 중앙에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나무들, 자연 환경이 사계절을 아주 어울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가평군 지역 일대의 경제가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동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존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평군에는 이러한 관광 자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가평도 마찬가지 수자원을 철저하게 보호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 가면서도 충분히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섬과 같은 활용 사례들을 우리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댐 주변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또 수질 오염이다 등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풍 리조트, 청풍호의 청풍랜드를 가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변에 호텔, 수상 선착장, 놀이시설, 수상 공연장,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이용해서 많은 시설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자원 수질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이 간다. 즉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폐수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오염 물질이 어떻게 하면은 직접 호수에 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를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충주호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양은 수상관광도시, 호반의 도시, 수자원을 통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충주호를 만들어 놓고 갈수기가 되니까 물이 많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단양군 앞에 전체가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양에다가 수중보를 만들었어요. 수중보를 만드니까 단양군 이런 전체에는 항상 갈수기에 관계없이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상 레저 시설이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람선이 운행되고 레저 보트가 다니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안동도 마찬가지 갈수기가 되면은 도산서원 이런 즉 상류 지역에 이르는 모두 물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레저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단양과 같이 주진교 일원에 수중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거기에 각종 레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댐 안에 또다시 댐을 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충주호에는 단양 수중보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단양의 수중보의 사례인 거죠. 단양의 수중보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양의 수상관광, 관광 레저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에는 무어강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만들었다가 철거를 하려고 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강물은 무어강인데 오스트리아 시내를 관통하는 강입니다. 물살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 안에는 카페, 공연 등을 합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숙박객이 증가하고 호텔 수입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남북 간에 끊어진 관계를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물이라는 자원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보존해야 된다. 그럼 보존한다면 문제점은 없느냐?
보존해도 그 안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냥 보존, 건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많이 애독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